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실효성 알아보죠. 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사이 이 제로금리 수준을 동결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좀 어렵죠? 예, 좀 박사님께 여쭤보죠. 경제 얘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하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정부가 혁신성장 빅3 사업에 대단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혁신성장 빅3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빅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 또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기조를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소주성, 예. 소득주도 성장입니다만은 네. 그 소득주도 성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 네. 그다음에 하나가 혁신 성장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반수기에 올리겠다. 이것이 3대 경제 강령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 혁신 성장 중에서도 2020년부터 꼭 집어서 이 세 산업은 정말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한번 집중 키워보자 네.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흔히 뭐 세간에서는 반미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반미바. 예, 예.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근데 저게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우리가 빅3로 지정해 놓은 저 대목을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지금 키운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공급망, 이 스플라이 체인이 형성될 때 저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헬스 부분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예.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대목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이 빅3 전략 회의를 열고 예.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에 앞으로 5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면 친환경차, 전기 수소차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차를 가진 사람들 충전할 곳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충전소 엄청 늘린다면서요? 예, 정부가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혁신 성장 전략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이번 혁신 성장 전략 회의의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네. 바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3대 빅3 산업의 미래차, 이른바 전기차, 수소차를 전략 산업으로 택해서 돈도 지원하고 네. 세금도 깎아줍니다. 그런데 막상 전기차를 막 살려고 하면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주변에 충전소가 잘 그러니까요. 없어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전기차 산 사람들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정부가 그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생태계를 조성해주겠다. 그래야 충전소가 많이 있으면 전기차를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도 발전이 되고 관련 업체도 자금을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다. 이래서 네. 이 전기차를 무려 급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중심으로 1만 2천 개, 그다음에 걸어서 5분에 갈 수 있는 이 도보 5분 거리에 50만 개, 그다음에 상용차 충전기 2,300개, 수소 충전기 180개, 이것을 2050년까지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기차 산업의 인프라 산업의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12,000개 정도면 피부로 와닿진 않아서 그러면 저 정도 설치하면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큰 불편이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12,000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요. 네. 고속도로 달리다가 전기가 부족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못해서 다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요. 네. 지금 가솔린
이나 경유차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각 집집마다 또 아파트에도 전기차를 충전소를 늘리기로 했죠. 네. 도보 3분 거리에 50만 기. 50만 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동네 곳곳에 다 설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올 수 있다. 적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을 못해서 미래차를 쓸 수 없거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4년 내에 없애버리겠다라는 예.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골목길 지나갈 때 보통 뒤에 차 오면 소리 들려서 피하잖아요. 네. 와,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대요. 그렇습니다. 소리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에너지 소비도 적죠. 네. 거기다가 공해도 없는 그야말로 꿈의 미래차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또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5년 반도체 초순수 설계를 100% 국산화하는 게 목표다. 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낼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정밀하고 성능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예. 그 물로서 정제를 하는데 그 물에 불순물이 단 한 티끌도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초순수, 울트라 퓨어, 초순수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물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그 물을 만들어 줘야 거기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공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순수 물을 충분히 보급해서 거기는 네. 과학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만 100% 한국에서 다 설계하고 또 60%는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주 완벽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 초순수 물이 나오려면요, 일단 물을 많이 가둬야 되고 네. 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학적 기술까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예. 이 대목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또 한 번 더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빅3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가면 예전에 저도 뭐 어떤 뭐 특별한 날, 야, 명동 한번 가보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번화한 거리, 가고 싶은 거리 그런 거리였는데 명동 요새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명동하면 서울의 중심 상권이죠. 예.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 유통의 한복판, 또 문화예술의 중심지, 한때는 금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또 집값이 비싼 공시지가가 비싼 곳이 바로 명동이에요. 네. 그런데 명동에 최근 약 2년 동안 명동이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실은 문자 그대로 이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 가게의 43%가 비어 있다. 10집에 4집이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이나 홍대 앞 합정동도 공실률이 늘지만 명동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렇게 명동이 지금 깜깜하게 문이 닫히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내 사람들이 안 가는 것보다 더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안 오고 네. 저 명동은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오면 반드시 인증사진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일본 공사관이 원래 명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중국 대사관도 명동에 있어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연계를 시킬 때 자기 조상들을 생각할 때 예. 반드시 명동을 들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올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의 이 코로나 팬데믹 쇼크에 의해서 명동이 전국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은 아주 최악의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명동에 명동 의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옷 많이 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명동 그러면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떤 문제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인들 그 사무실을 빌려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정말 거의 반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대주들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 갑자기 자금이 안 돌아서 음. 그 싸게 팔고 나가는 거 아니고 동네가 아주 흉흉해졌어요. 예. 팔글 명자 명동인데 요즘은 세간에서 명동을 흑동이라고 불러요. 워낙 깜깜한 곳이 네네. 많은 또는 암동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명동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금리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는데, 근데 제가 박사님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딱 특정이 되잖아요, 숫자가. 예. 근데 왜 미국은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의 0%에서 0.25% 사이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예요. 와, 굉장히 그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 자,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우리 지금 기준금리 0.5입니다. 네네. 0.5인데 미국은 0.0에서 0.25다. 예, 예. 학생들이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아, 예. 주로 똘똘한 학생들이. 자, 그게 그런데 나야. 예, 미국은 이제 저 기준금리를 가지고 연방은행이 은행들을 컨트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 그러나 미국은 워낙 금융기관이 다양해서 돈을 적게 가져올 때는 적은 금리, 만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금리, 그래서 이원화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0.25라는 오른쪽에 있는 상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 0% 금리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의 0.0% 금리 오늘 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왼쪽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른쪽은 범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 금리는 현재 미국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 현재 미국 경제가 아직은 안 나아지지 않았다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관심은 테이퍼링인데요. 예. 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금 자막이 나오죠. CG를 보면요. 세계적인 대유행 우려에도 경제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경제가 진전을 이루고 있으면 그동안에 푼 돈을 좀 흡수해야 되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 계속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난 한 달에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논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여기서 잠깐 예. 테이퍼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테이퍼링, 살 빼기. 살 빼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연준이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막 풀었습니다. 네.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푸른 그것을 양적 완화, 퀀터티티브 이지니스, 돈을 푼다. 그걸 예. 영어로 QE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돈을 풀다가 그리고 밥을 먹다가 이제 우리 살 빼야 된다. 예. 체급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살 뺀다 해서 감량을 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먹긴 먹는데 좀 줄인다. 예, 먹는 양을 줄여버리는 네네네.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지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예. 이게 짜구가 나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짜부요? 예, 그 좀 속으로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비틀린다? 예, 몸이 비틀린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테이퍼링을 해줘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하면 갑자기 쌀을 1kg 먹다가 너 500g만 먹어 이러면 사람이 테이프 텐트럼 이 긴축 발작이 일어납니다. 예, 예. 그것을 뉴욕 증시나 우리 경제도 상당히 우려했는데 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논의는 했는데 그래서 테이퍼링 하는 쪽으로는 결정됐지만 그걸 언제 하는가 그거는 조금 더 회의를 해보고 하겠다.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예. 하긴 해. 이 정도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야. 하긴 해. 예. 언제 할 것 같으세요, 그럼? 저는 빠르면 금년 말 정도, 예. 12월 내년 초 정도고요. 네. 그리고 완전히 한다라는 선언은 이번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하지 않을까. 예.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도 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해버리면요. 돈이 미국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좀 휘청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 면에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네. 최근에 좀 환율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하면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우리 경제에 충격이 지금 적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데서 회의를 하면서 당분간 테이퍼링이 아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좀 서둘러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미국 좀 따라가야 되니까요. 미국은 안 하는데 우리만 했을 때는 예. 또 우리 그 원화가 너무 강세가 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미국하고 어느 정도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미국은 일단 테이퍼링을 이렇게 살 빼기를 하긴 한다. 네. 그런데 언제 하는 것은 앞으로 회의를 좀 더 보고 결정해서 말해줄게. 예. 이렇게 조금 유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